자, 우선 제가 인트로를 찍었던 공간 먼저 보자면 이쪽에는 이렇게 패턴들을 보관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구매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을 책꽂이 안에다가 꽂아놨고, 그리고 이 종이 가방 안에는 제가 그린 패턴들을 이렇게 다 넣어놨어요.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이 종이 가방 안에다가 이렇게 패턴을 보관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다들 파일철 안에다가 이렇게 비닐 있는 그 파일철 알죠? 거기 안에다가 다 이렇게 패턴을 보관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다 보관을 하면은 일단은 이게 패턴들이 다 이렇게 얇은 것만 아니니까 이렇게 접어서 넣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게 점점 부피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아코디언처럼 이게 빵빵해지는 그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애초에 이렇게 바닥면이 있는 종이 가방을 이용해서 패턴을 보관하고 있어요. 여기 종이 가방 안에 있는 패턴을 하나 보자면 이런 식으로 A3 정도 되는 비닐 안에다가 패턴을 다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근데 패턴을 어떤 건지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위에다가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써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패턴을 보관하고 있답니다.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 외에 좀 빳빳한 패턴들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아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테이블 위에를 보면은 이렇게 본봉 미싱이 있는데 이거는 브라더 미싱의 이노비스 50이에요. 이게 지금은 단종돼가지고 나오질 않는데 이 파란색 부분이 핑크색으로 바뀌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이름도 살짝 다른 것 같은데 뭐 미싱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정용 재봉틀을 대부분 20에서 30만 원대의 가정용 재봉틀을 구매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스티치만 일자로 되는 스티치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굳이 살 거면 한 50 이상은 주고 사는 게 낫지 않나. 뭐 1년 쓸 거다 이러면 상관없는데 나 앞으로 계속 이 취미생활로 미싱을 할 거다 이러면은 50만 원 이상으로 구매하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스티치 기능도 있지만 일단은 이게 재봉틀이 잡아주는 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가격이 좀 더 나갈수록 내구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50만 원 이상대 되는 가정용 재봉틀을 사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 이노비스 50 모델 정말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이렇게 미실들을 보관하고 있는 케이스를 넣어놓고 있답니다. 이 와이드 테이블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와이드 테이블을 떼고 여기 밑에 그 보조 그것도 떼고 딱 이만큼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러면은 잡기가 되게 힘든데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뭔가 넓은 판이 있어야지 더 좋더라고요. 자, 이쪽을 보시면 오버록 미싱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공업용을 구매할까 가정용을 구매할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공업용은 아무래도 무소음이 있고 하니까 이게 오버록 미싱 자체가 굉장히 소리가 커요. 그래서 무소음으로 사고 싶었어요. 근데 오버록을 사실상 많이 안 쓰거든요. 정말 옷 만들 때 그냥 시접 처리만 하는 거니까 뭐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용 빈도가 크지 않은데 굳이 사야 되나 싶어가지고 가정용 오버록 미싱을 구매를 하게 됐어요. 이것도 가정용 미싱 중에서도 또 모델이 엄청 많잖아요. 막 NCC도 있고 또 막 라이온도 있고 브라더도 있고 되게 많은데 또 이걸 뭘 사야 되나 한참을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저는 이 옆자리에 있는 이 형제예요. 그래서 브라더 미싱으로 골라서 구매를 했고 이것도 엄청 비싼 모델은 아니에요. 아마 중급 정도 되는 그런 모델인데 그래가지고 가격도 그때는 엄청 그 당시에는 엄청 비싸게 안 주고 샀었는데 30만 원대에 샀었는데 지금은 이게 한 60만 원대에 나가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샀네요. 아무래도 세게 밟으면 빨리 가면서 굉장히 소리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발로 컨트롤을 엄청 이렇게 잘 해주면서 조심조심 살살 잘 밟아주면서 오버록 미싱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엄청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 비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냥 적당한 가격에서 구매할 수 있는 오버록 미싱인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 다 제 채널에 리뷰 영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인 테이블이 아니라 철제 테이블인데요. 제가 철제를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요 미싱들이 하나당 거의 한 7, 8kg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게도 견뎌야 하고 그리고 이 진동도 견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좀 다리가 탄탄한 그런 제품을 사고 싶어서 철제 테이블로 한번 사봤습니다. 저는 이 테이블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고 미싱용 테이블로 뭘 사야 되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이 의자는 미용샵에서 사용하는 의자라고 하는데요. 마사지 샵이나 아니면 속눈썹 연장 샵이나 그런 데서 사용하는 의자라고 해요. 그냥 간이 의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바퀴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굴러가고 그리고 쿠션도 되게 푹신푹신해서 좋고 이 가죽도 지금 안 벗겨지고 되게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의자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패턴지가 꽂아져 있는 이 책꽂이는 조립형 책꽂이여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 싶으면은 1단만 써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2단 써도 되고 아니면 가로로 눕혀서 써도 되고 저는 잘 쓰고 있습니다. 아주 유용하게. 그리고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버전 소잉 룸투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에다가는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가랜드를 붙여놓고 그리고 알전구도 한번 붙여봤어요. 이 알전구가 자세히 보면은 안에 물방울처럼 맺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쁘더라고요. 일반적인 그런 불투명한 알전구보다 이게 좀 더 크리스탈 느낌이 나서 이쁘길래 한번 이걸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알전구를 구매하실 분들에게 이거 추천드려요. 정말 이뻐요. 그리고 이거는 되게 가성비 좋은 가랜드예요. 자, 이렇게 테이블 옆쪽을 보면은 이렇게 서랍장이랑 여기 하나 꽂혀 있죠? 이거를 보자면 이거는 다리미판이에요. 이게 그냥 스펀지인데 두꺼운 스펀지예요. 이 위에다가 제가 원단을 그냥 덮은 거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일반적인 다리미판은 요거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크기잖아요. 길쭉해가지고. 그래서 막 넓은 면적 다릴 때 이리저리 옮겨야 돼서 되게 불편한데 요거는 애초에 다리미판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넓은 면적을 한 번에 다릴 때. 그리고 딱 이렇게 테이블 옆쪽에다가 끼워가지고 보관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이거는 철제 서랍장인데 마켓비에서 나온 조립식 서랍장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조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이게 보면 서랍장이 되게 얕잖아요. 얕게 이렇게 6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래가지고 많이 안 들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기 안쪽으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게 정리하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부자재 같은 거는 크지가 않고 짜잘짜잘하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부자재들을 이렇게 안에다가 착착착 정리해서 넣는 거죠. 그래서 제 영상들 보면은 인서트용으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지퍼를 꺼낸다던가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고무줄 칸, 여기는 지퍼 칸, 그리고 여기는 리본 칸, 그리고 이쪽은 단추랑 비즈랑 이것저것 있는 칸, 마지막은 실이랑 또 노루발 이런 거 들어있는 칸이에요. 바닥 눌리는 거를 많이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철제 서랍장입니다. 그리고 이 위쪽을 보면은 요거는 무슨 박스냐면 이렇게 실이 담겨져 있는 실 박스거든요. 제가 이 실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 실 표면에 먼지 같은 게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재봉틀 사용할 때 재봉틀 내부에 쌓이는 먼지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안에 먼지가 쌓이면은 밑실이 갑자기 꼬이면서 재봉틀이 막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 위쪽으로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 올려놓고서는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옆쪽을 보면은 저의 새로운 재봉틀, 공업용 재봉틀이 있는데요. 요거는 미싱스토리 제품이에요. 이번에 사가지고 사용한 지는 얼마 안 돼서 이게 좋다 나쁘다까지는 얘기를 못할 것 같고 아직까지는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답니다. 이게 무소음 공업용 재봉틀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소음이 더 적다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세게 밟으면은 빨리 가면서 진동 소리가 엄청 크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소음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저는 빨리 밟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천천히 밟으면서 한 번에 되게 깔끔하게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밟으니까 정말 조용하고 괜찮더라고요. 가정용이랑 소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노비스 50이 되게 조용하거든요.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천천히 밟았을 때는 소음이 가정용 미싱이랑 비슷하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용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리뷰는 못 해가지고 조만간 아마 한 달 뒤쯤? 그때는 이거 리뷰 영상을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이블을 보면은 이렇게 몰딩 처리가 되어 있는 테이블이에요. 이게 완전 화이트는 아니어서 조금 아쉬운데 뭐 어쩔 수 없죠. 요거밖에 안 나온대요. 그리고 이 위에는 이렇게 선풍기를 뒀는데 사실 여기서 사용하는 선풍기는 아니고 이 무드등 때문에 놨습니다. 노란 불빛이 좀 필요해가지고 여기다가 셀리 선풍기 한번 놔봤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면은 요거는 코너 선반인데 이거는 접이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면은 이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접어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용한 접이식 선반입니다. 여기 선반에는 이렇게 화분을 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칸에는 다림이랑 오마를 두고 사용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딱 이렇게 두고 사용하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걸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선반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되게 집에서 많이 돌아다녔어요. 여기도 남았다가 저기도 남았다가 막 이랬는데 마침 자리를 찾은 거죠. 딱 이렇게 다리미 올려놓고 화분 올려놓고 또 여름에는 이렇게 선풍기 올려놓고 사용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딱 이렇게 옆쪽에다가 공간 차지도 많이 안 해가지고 아주 괜찮아요. 정말 저는 이거 추천드립니다. 코너 선반. 이거는 스탠드 조명인데 가정용 재봉틀을 쓸 때 좀 어두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공업용 재봉틀은 이렇게 LED 등이 달려 있어요. 이것도 돈을 내고서는 단 거긴 하지만 하여튼 이게 있어가지고 저 조명을 굳이 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테리어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을 보면은 제가 만든 커튼인데 이게 노란색 체크 무늬가 너무 이쁘길래 이걸로 커튼 만들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되게 이뻐요. 색감도 이쁘고 딱 무늬도 사탄 체크여서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전에 처음에 봤던 그 책꽂이가 여기도 있는데요. 여기 안에는 심지랑 그리고 가봉용 원단들 넣고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꽂이 옆쪽에 이렇게 선반이 있는데 이거는 철제 선반이거든요. 이거를 가운데로 몰면은 이렇게 접히는 접이식 철제 선반이에요. 그리고 바닥에는 바퀴도 있고 그리고 이쪽 안에는 원단들을 착착착착 접어가지고 정리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원단이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공간이 넓다 보니까 많다고 느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진짜 끝까지 다 채우면 진짜 많은 양인데 그나마 제가 이만큼 좀 사용했으니까 비어있는 거거든요. 얼른 빨리 원단산을 깎아야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선반 위쪽에는 이렇게 자를 올려놨어요. 이렇게 줄자도 있고 이 커팅자도 있고 그리고 여기 뭐 곡선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자들을 여기다 올려놓고서는 바로바로 가져다가 쓰고 있습니다. 자가 하도 많다 보니까 어디 꽂아놓을 수도 없고 이렇게 여기 널브러져 있어야지 쓰기가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반 위에다가 널브러뜨려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위쪽에는 원단을 이렇게 깔아두지는 않는데 이번에 크리스마스 버전이니까 이렇게 타탄 체크 무늬로 된 레드 원단을 한번 깔아보았어요. 이거를 굉장히 오래전에 샀던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레드 컬러를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쓸 일이 없는 거예요. 막상 샀는데. 왜 샀는지 모르겠어 진짜. 근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저는 좀 뿌듯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거는 글리터가 있는 초조명인데요. 그냥 이렇게 껐다 켰다 하면서 사용하는 거고 이렇게 두 개를 둬봤습니다. 약간 양쪽 사이드로 두니까 제사 지내는 공간 같기도 하고 약간 좀. 그리고 선반 위쪽에는 이렇게 패브릭 트리를 한번 놔봤어요. 그냥 일반적인 트리는 굉장히 부피 차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피 차지를 하지 않는 이 패브릭 트리를 한번 사봤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클 줄은 몰랐어요. 이거 한 이렇게 반 사이즈 정도 될 줄 알고 샀는데 너무 큰 거예요. 이쪽은 지금 좀 살짝 접혀 있어요. 너무 커.
지금 이 소잉룸 한가운데에 있는 요거는 재단 테이블인데요. 이게 재단 테이블로 따로 나온 건 아니고 이케아 제품이에요. 이케아에서 나온 거고 요거는 위에는 나무 상판이고 그래가지고 요게 굉장히 가볍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면은 막 지진이 나요. 그리고 원단이 막 이렇게 걸린 상태로 당겼다 그러면 테이블도 같이 와요. 그 정도로 엄청 가벼운 테이블인데 이게 사이즈가 딱 제가 원하는 사이즈고, 그리고 저는 조립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케아에서 딱 이게 나왔길래 그래서 이거를 사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재단 테이블을 보자면 위에는 이렇게 커팅 매트를 올려놨거든요. 이게 막 로터리 커터나 뭐 그냥 칼 같은 거 짝짝 그어서 쓸 수 있는 그런 매트예요. 이거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사이즈로 알고 있어요. 이 제품 중에서는. 그리고 이 위에다가 투명 매트 깔아줬고 이 밑에는 크리스마스 느낌 내준다고 또 이렇게 체크 원단 한번 깔아줘 봤습니다. 그린 컬러인데 자세히 보면은 빨간색 줄무늬가 있는 그런 체크 원단이에요. 그래서 되게 크리스마스 느낌 나고 이 체크 원단 이름 자체도 크리스마스 체크로 알고 있거든요. 아예 겨냥해서 나온 그런 체크 원단. 근데 평소에는 이런 원단 안 깔고 그냥 테이블만 쓰죠. 오늘은 크리스마스 버전이니까 한번 깔아줘 봤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이 까만 거는 항공캠이 아니라 항공샷을 찍을 때 쓰는 그런, 이게 뭐라 하지? 항공샷 전용 삼각대입니다. 자, 이쪽에는 이렇게 마네킹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원래 사용하던 마소제의 가공 마네킹이에요. 이렇게 논노도 붙어있고 이거를 엄청 잘 사용했어요. 이게 다 좋은데 몸매가 너무 이렇게 플랫하다 보니까 곡선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을 하고서는 얘한테 입혀보면은 안 맞거나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얘 몸에 맞는 곡선으로 잡으면 너무 플랫하게 나오고, 제가 이 아이한테 아쉬운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사게 된 거거든요. 이 아이는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쇄골 디테일도 있고 그리고 가슴부터 허리까지 내려가는 그 라인이 진짜로 이뻐요. 그리고 힙도 있고, 그래서 이 위에다가 피팅하기는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만든 옷을 한번 이렇게 위에 올려놔봤는데 딱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딱 이쁘게 핏이 잡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옷 입히는 맛은 진짜 나더라고요. 물론 얘도 가봉 마네킹이어서 이 위에다가 패턴 드레이핑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이런 패턴 라인 같은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약간 라인이 꾸물꾸물 거린다고 해야 되나? 일자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몸 자체가 엄청 곡선이 진 그런 몸매여가지고 저 라인들이 조금 오차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점은 조금 아쉬운데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마네킹이랍니다. 물론 이 친구도 좋아요. 만약에 옷을 만들기 위해서 가봉 마네킹을 구매를 한다 그러면은 자신의 몸이 좀 슬림한 오후 사이즈다 하면은 이쪽이 더 낫고, 좀 평균 아니면 평균보다 살짝 조금 더 살집이 있는 오후 사이즈다 하면은 이 친구가 더 낫습니다. 가봉 마네킹을 구매할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소잉 룸투어가 끝이 났는데요. 이번에 마네킹도 새로 생기고 그리고 제품들도 이렇게 2개가 더 생겨서 한번 소잉 룸투어를 찍어보았어요. 저번에 찍었던 소잉 룸투어랑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 찍었던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